벌써 30년도 더 된 이야기죠. 관공서 계약직으로 일할 때 영문도 모른 채 머리채를 잡히고 미아리로 끌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람에 실린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김춘자입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로비에서 머리채를 잡힌 이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사람들 눈엔 그냥 불륜녀, 나는 하루아침에 쓰레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아리의 붉은 불빛 속으로 사라졌죠. 철거되기 전까지 그곳이 제 유일한 삶이었어요. 내 이름은 김춘자입니다. 올해 63세죠. 지금 이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미아리 골목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붉은 네온 사인들이 하나둘 꺼져가고 마지막 남은 건물들도 철거 준비에 들어갔어요. 15년 동안 내가 살았던 이곳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곳에서 무슨 사랑 타령이냐고 하겠지만 저도 한때는 성실한 공무원이었어요. 구청 민원실에서 8년 동안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검은색 정장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출근했죠.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민원인들이 소리를 질러도 미소를 잃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서류 하나라도 틀리지 않으려고 밤늦게까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춘자 언니라고 불렀어요.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하지 않고 챙겨주는 따뜻한 사람들이었죠. 특히 민원실 팀장인 강민수 씨는 제게 참 좋은 사수였어요. 제가 실수하면 화내지 않고 차근차근 가르쳐주고 점심시간에는 종종 춘자 씨 밥은 드셨어요? 하며 챙겨주셨습니다. 저보다 5살 어렸지만 의젓하고 다정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춘자 씨랑 팀장님이 뭔가 있는 것 같지 않아? 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동료였고 서로를 챙기는 평범한 관계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섭더라고요.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잖아요.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었습니다. 민수 씨도 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어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분도 가정이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원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화가 잔뜩 난 얼굴이었습니다. 김춘자가 누구야? 그 여자가 소리를 지르자 민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김춘자인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그 여자가 제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분명 민수 씨 부인이었습니다. 결혼식 때 한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당신이 내 남편이랑 바람 피운 그년이지? 갑자기 제 머리채를 움켜잡더라고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비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멍하니 끌려갔어요. 민원실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어서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오해예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그 여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로비까지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가면서 소리쳤습니다. 이 나이에 남의 남편 꼬시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봤어요.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몇십 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뒤늦게 말려서 그 여자는 돌아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다음 날부터 구청은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피했고 상사는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춘자 씨, 계약 만료되면 재계약은 힘들 것 같아요. 그렇게 8년 동안 다닌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었는데 말이에요. 민수 씨와는 인사 정도만 나눈 사이였는데 세상 사람들은 저를 불륜녀로 낙인 찍었어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같은 아파트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마트에 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어요. 어머니는 고혈압으로 쓰러지셨고 아버지는 분노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뭔 짓거리를 해서 집안 망신을. 아무리 억울하다고 해도 믿어주지 않으셨어요. 그해 겨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저는 정말 혼자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은 불효녀라고 수군거렸고요. 그때 한 남자가 제게 접근했어요. 40대 중반에 매끈하게 생긴 남자였습니다. 힘드시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처음엔 정말 고마웠어요. 누군가 저를 이해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의 제안은 끔찍했습니다. 미아리에 괜찮은 일자리가 있어요. 나이는 문제없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미아리. 그 이름만 들어도 등골이 서늘해지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집은 이미 경매로 넘어갔고 통장에 남은 돈은 몇만 원뿐이었어요. 정말 다른 일은 없나요? 간절히 물어봤지만 그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춘자 씨 나이에 그리고 이 소문이 돈 상황에서 어디서 받아주겠어요? 잔인하지만 현실이었어요. 그렇게 2009년 봄 저는 미아리 텍사스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지옥이었어요. 좁은 방 한 칸에서 화장을 진하게 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나서야 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이 너무 낯설어서 울었어요. 언니, 울면 화장 망가져. 옆방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보다 10살도 어려 보이는 아이였어요. 그 아이도 그 다음 방 아주머니도 모두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이곳에 있었습니다. 첫 손님을 봤던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50대 중반의 남자였는데 술에 취해서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말했어요. 아, 이런 아줌마도 있네. 그 순간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살기 위해서 참아야 했어요. 그날 밤 받은 돈을 손에 쥐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하루하루가 똑같았습니다. 오후에 일어나서 화장하고 밤새 일하고 새벽에 돌아와서 술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냥 기계처럼 살았어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 소식이 들려왔어요. 민수 씨는 승진해서 과장이 되었다고 했고 다른 동료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었어요. 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미아리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골목 전체가 철거된다는 거였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어요. 이곳밖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주민 설명회가 있다는 공고가 붙었을 때 처음엔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어차피 저희 같은 사람들 의견을 들어주지도 않을 텐데 말이에요. 하지만 다른 아주머니들이 함께 가자고 해서 따라갔습니다. 구청 대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앞쪽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무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강민수, 그 사람이었습니다. 15년 만에 다시 마주친 거였어요. 머리에 흰머리가 섞이고 얼굴에 주름이 생겼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저는 재빨리 모자를 눌러 쓰고 뒷자리로 피했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분들께는 임시 거주지를 제공해드리고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15년 전과 똑같이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가슴이 마구 뛰기 시작했어요. 설명회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나갈 때
저도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출구로 향하던 중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춘자 씨?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민수 씨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5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저를 한눈에 알아봤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겨우 인사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는 저에게 다가오면서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다른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가 제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15년 동안 아무도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춘자 씨,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어요. 제가 나서서 오해를 풀어드렸어야 했는데 그의 말을 듣고 있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그때도 지금도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지금은 어디서 사세요? 그냥 이 근처에서 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말할 수도 없었고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마음이 복잡했어요. 15년 만에 만난 그 사람 때문에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제가 뭘 하는지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걱정도 들었어요. 일주일 후 아침에 문 앞에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쪽지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못 챙겨드린 밥값입니다. 마이너스 민수. 도시락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만든 반찬들이 들어 있었어요.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고등어구이. 정말 오랜만에 보는 집밥이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도시락이 놓여 있었어요. 쪽지는 없었지만 누가 갖다 놓는지 알 수 있었죠. 저는 문도 열지 않고 그냥 두었어요.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일주일째 되던 날 도시락과 함께 편지가 있었습니다. 춘자 씨께 제가 용기가 없어서 그때 춘자 씨를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춘자 씨가 겪으셨을 고생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아요. 이제라도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근처 카페에서 만나실 수 있을까요? 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 사람이 저를 만나자고 하다니요. 그런데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15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카페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들어가야 할지, 그냥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거울로 얼굴을 봤는데 15년의 세월이 다 드러나 있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카페에 들어갔어요. 민수 씨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고맙죠.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춘자 씨는 결혼 안 하셨어요? 네. 혼자 살고 있어요. 힘드셨겠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 저를 걱정해주는 말을 들었거든요. 민수 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이혼했어요. 3년 전에 깜짝 놀랐어요. 그 일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일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었나요? 그것도 있었겠지만 원래 잘 안 됐었어요. 춘자 씨는 잘못이 없었는데 억울하게 당하신 거죠.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15년 동안 아무도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저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그동안 뭘 하며 지내셨어요?
가장 듣기 싫은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이것저것 하면서 지냈어요. 지금도 이 근처에 사세요? 네. 더 이상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어요. 제가 미아리에서 무슨 일을 하며 살았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수 씨는 가끔씩 연락을 했어요. 안부를 묻고 밥 먹었는지 확인하고 그런 평범한 대화들이었어요. 저는 매번 짧게 대답했지만 그래도 누군가 저를 신경 써준다는 사실이 고마웠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제 집 앞까지 찾아왔어요. 미아리 골목을 올라오는 그의 모습을 창문으로 봤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춘자 씨, 집이 여기예요? 네. 이런 곳에서 혼자 사시면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하다고요? 저는 이미 이곳의 일부가 된 지 오래였어요. 하지만 그런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그의 눈에서 걱정이 읽혔어요. 이 동네가 어떤 곳인지 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춘자 씨, 정말 괜찮으세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처지에 있는 저를 여전히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일을 하다가 갑자기 울음이 터졌어요. 손님은 당황해서 왜 우냐고 물었지만 저도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마음이 복잡했어요. 15년 동안 감정을 죽이고 살았는데 민수 씨를 다시 만나면서 뭔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나도 아직 여자인가 봐요. 다음 날 민수 씨가 또 도시락을 갖고 왔어요. 이번에는 직접 문을 두드렸습니다. 춘자 씨, 함께 드시죠. 차마 거절할 수 없어서 문을 열었어요. 좁은 방이지만 함께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밥을 먹어봐요. 앞으로도 자주 가져다 드릴게요. 그의 말에 고개를 저었어요. 안 됩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왜요? 저는 그런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 지금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춘자 씨, 혹시 무슨 힘든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이런 대접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말하지 마세요. 춘자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라니요. 15년 동안 미아리에서 살아온 저를 좋은 사람이라고 하다니요. 눈물이 또 날 뻔했어요. 그 후로 며칠 동안 민수 씨는 오지 않았어요. 제가 거절해서 기분이 상했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게 맞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거든요. 일주일 후 그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도시락 대신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읽어보세요. 편지를 받아보니 제법 두꺼웠어요. 그가 돌아간 후에 읽어봤습니다. 춘자 씨께 15년 전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저는 정말 비겁했습니다. 춘자 씨를 지켜드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 후로 줄곧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춘자 씨가 어떻게 지내실까, 얼마나 힘드실까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금 다시 만날 수 있게 된 것이 기적 같습니다. 춘자 씨가 어떤 일을 하며 사시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에게는 여전히 그때의 다정하고 성실했던 춘자 씨예요.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어요. 이 사람이 정말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실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저는 민수 씨에게 모든 것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더 이상 속일 수는 없었거든요. 약속 장소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사람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에서 만났습니다. 민수 씨, 할 말이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지난 15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저는 천천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난 후 어떻게 살았는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그리고 마지막에는 미아리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왔는지까지요. 그래서 저는 민수 씨와 함께 할 자격이 없어요. 이야기를 마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춘자 씨, 고생 많이 하셨어요.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때 춘자 씨를 지켜드렸다면. 아니에요. 그건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춘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상황이 그렇게 만든 거죠. 그의 말에 눈물이 쏟아졌어요. 15년 동안 누구도 저를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이 사람은 여전히 저를 감싸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의 춘자 씨가 중요해요. 그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혼도 했고 실패도 많이 했어요. 서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더 의지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좋아요. 춘자 씨를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날 밤 오랜만에 술 없이 잠들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이런 기분을 느끼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다음 날부터 민수 씨는 매일 찾아왔어요. 함께 밥을 먹고 산책도 하고 그냥 이야기도 많이 했어요. 저는 점점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화장품을 바르기 시작했고 예쁜 옷을 입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춘자 씨,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그의 말에 얼굴이 빨개졌어요. 나도 다시 설렐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하지 않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아줌마가 남자를 만나네. 미아리에서 그런 일 하던 여자가.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민수 씨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미아리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어요. 하나둘 건물들이 헐리고 이곳에서 함께 살았던 사람들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도 이사를 해야 했어요. 민수 씨가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저는 혼자 힘으로 해보고 싶었어요. 춘자 씨,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어요. 제 힘으로요. 결국 작은 원룸을 구했어요. 미아리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깨끗하고 햇빛이 잘 들어오는 곳이었습니다. 이사를 마치고 나니 새로운 기분이었어요. 15년 만에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 씨도 새로운 일을 시작했어요. 공무원을 그만두고 작은 카페를 열었거든요. 춘자 씨, 저희 카페에서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에요. 춘자 씨만큼 친절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게 저는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손님들이 사장님, 이분 정말 친절하세요라고 말해주실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손님 중에 옛날 직장 동료가 왔어요.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춘자 언니, 여기서 뭐해요? 일하고 있어요. 그때 일은 정말 오해였죠? 네. 그 동료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그때 더 챙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았거든요. 지금 저는 행복해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카페에 가서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이해요. 오후에는 민수 씨와 함께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어요. 가끔 미아리 그 골목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이제는 아파트가 들어서서 예전 모습을 찾을 수 없지만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 담긴 곳이에요. 그곳에서 15년을 살았고 그곳에서 민수 씨를 다시 만났거든요. 어제 민수 씨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춘자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이 나이에 결혼이요?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우리 함께 행복하게 살아요. 저는 고민해 보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정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처음 만난 지 1년이 되는 날이에요. 민수 씨가 예쁜 꽃다발을 들고 올 거예요. 그러면 저는 네라고 대답할 거예요. 63세에 찾아온 사랑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미아리 그 골목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끝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밝은 빛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나이도 과거도 아무것도 사랑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때입니다.